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2년 8월 16일입니다. 이제 모든 아이들이 서서히 개학을 하고요. 거의 다 개학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는 조금 더 늦어지는 곳도 있겠죠. 자, 제가 방학하기 전에 방학 때 어떻게 해라 하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렸는데요. 또 많은 분들은 뭐 긴가민가 하셨겠지만은 지나고 나니까요. 많은 계획들 잘 잡으셨겠지만은 지금 지나고 나온 이 시점에서 딱 봤을 때 계획 잡은 날이 바로 엊그제 같다. 그렇게 빨리 지나갔죠. 그죠? 그래서 이 짧은 여름 방학에는 뭐 여러 과목 할 생각하지 말고 딱 한 과목만 제대로 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던 분들도 만족치는 않지만요. 해보니까 한 과목 하기도 벅찼다 하는 그런 댓글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정확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계약을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또 계획을 잡으셨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주제는요, 이 계획을 잡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 계획 잡는 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서 누가 어떤 곳에서 공부를 해서 어떻게 성적이 올랐더라. 뭐 이런, 해서 그 부모님이 직접 관여를 못한다면 사교육을 빌리든지 이렇게 계획도 잡아서 또 그렇게 또 실시를 했을 거예요. 또 하려고 또 계획도 잡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 아이의 현재 상황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현재 상황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그래서 파악했다고 또 하면 우리 아이는 성적이 안 나왔어요. 지금 국어도 많이 딸리고 영어도 딸리고 수학도 딸리는 이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려면 수학은 어느 학원을 다니고 어떤 책을 하고 어떤 문제지를 하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현재 공부를 못해.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잡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요. 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또 했지만은 또 시험을 보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면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전보다 못하면 못했지 또 달라진 게 없다. 아마 이런 결과에 도달하시는 분이 거의 다일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이나 뭐 중학교 생활이나 초등학교 생활이나 그게 길지 않은 세월이거든요. 맨날 이렇게 해도 결과가 안 좋았고 저렇게 해도 결과가 안 좋았고 이렇게 그런 경험을 쌓으면서 아이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아이한테 요즘 아이들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요즘 아이들한테는 아무리 좋은 걸 가르치고 아무리 잘하는 선생님이 가르쳐도 별반 자기 실력으로 만드는 아이는 거의 없다. 일단 학력이 처진 아이들은요. 그것이 왜 그런가?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 오프라인 아이들을 맡아서 하는 게 이제는 틀렸다. 한동안 내가 제일 좋은 커리로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으로 이렇게 시키면 분명히 성과가 났거든요. 근데 점점 그것이 잘 안 돼요. 그 원인이 뭔가? 아이가 공부하는 자세가 많이 다운돼 있다. 이것을 깨기 전에는 결국은 시험 보고 가지고 점수로 판단을 하잖아요. 제가 한 예를 하나 들면요. 부모님 세대 때 어떤 문제를 풀려면요. 집중을 하고 진짜 틀리면 안 되겠다고 온 힘을 다해서 풉니다. 그 온 힘을 다하는 그 강도가
100이라, 부모님 세대가 100이라 그러면요, 요즘 아이들은 거의 50 이하예요. 그게 오랜 세월 동안 문제를 풀어서 틀리면 또 가르쳐 주니까. 내가 굳이 맞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또 풀으라 그러니까 푼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악습인데요. 이것이 만들어진 시기가 초등학교부터라. 좀 더 거슬러 가면은 입학 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부모님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요. 자기 자식이 이쁘거든요. 하라는 거 다 해주고 싶어요. 아이가 해주고 밝게 웃으면 그것이 부모님 행복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싫은 소리 하기 싫고요. 남을 얘기도 싫고, 그런 아이가 학교를 가서요. 옛날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시험을 봐와가지고 훈련이 됐는데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중반에 접어들어서 시험을 봅니다. 이때까지는 아이들은 거의 무방비 상태, 아무것도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들어와서 나중에 시험을 턱 봤을 때 아이쿠야 하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보는 중학교 시험조차도요. 하다못해 중학교 참고서에 있는 문제를 봐도요. 너무너무 한심합니다. 오지선다행에서 답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완전 개판이에요. 다 보여요, 답이. 한글만 읽을 줄 알으면요. 그런 문제를 또 보고 어느 정도 됐구나 하고 판단했다가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립니다. 중학교 문제가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대책들 세우고 있겠지만요. 가장 큰 문제는 부모님들이 입시 정보라고 해가지고 들은 걸로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게 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없어 미리미리 해서 가자부터 해가지고 선행 바람이 10여 년 전부터 너무 강하게 불었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하죠. 내 아이의 현재 상황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타개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요 언제든지 가르치면 실력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가르친 걸 내 걸로 만드는 능력이 요즘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이걸 모르고 계세요. 모든 공부는요 하기가 싫은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더 그래요. 공부 빼놓고는 다 즐겁습니다. 요즘 흔한 얘기 중에서 행복한 공부방, 즐거운 공부방. 진짜 간판이 이쁘죠? 이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누구나 가고 싶은 군대. 행복한 군대. 요즘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세상에 누가 군대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군인이라는 건요, 국가가 허용해주는 살인이 허용된 집단입니다. 전쟁에서 죽이란 얘기죠. 그래야 이기잖아요. 그런 훈련을 받는 단체예요. 그런 단체가 행복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누가 군대 가기 좋아하겠어요? 부모님들도 직장 가면 연수교육 이런 거 받아봤잖아요. 피교육자는요, 항상 배고프고 졸리고 피곤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요. 아무리 잘해줘도. 이게 교육이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행복한 분위기가 너무 많이 만연해 있는 상태에서 하기 싫은 공부를 시키니까요. 마지못해 가는데 아이들이 싫어하니까 다니기 좋아하는 그런 학원, 학교를 보내고 싶죠. 근데 조금 전에 군대 얘기도 했지만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만약 우리 아이가 학원 가고 싶어요 이러면요, 물음표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런 데 보내야 될까? 부모가 제가 엄마표로 공부를 하라 그러면요, 많은 아이들이 못하겠다, 학원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를 피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세상에 다니고 싶은 학원이 어디 있어요? 부모한테 간섭받는 것보다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몰라요. 지금도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뭐 가면은 뭐 닭도 뭐 사주고요. 피자도 사주고요. 아주 행복한 학원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학원비 가지고 집에서 시켜 먹지 무엇하러 가서 얻어먹어. 그 어머니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들 오늘 뭐 했니? 그럼 오늘 맛있는 거 줬니? 뭐 했니? 그러면 얘기 안 할 거예요. 오늘 맛있는 거 뭐 먹었니? 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자, 오늘 이따가 피자 파티 있어. 이 말 하는 순간부터 피자가 들어올 때까지 공부가 안 됩니다. 그거 피자 먹을 거를 생각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아이는 없습니다. 다 싫고 힘든 공부를 하는데요. 그런 쪽으로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확장이 돼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판단만 잘하고 용기만 내고 결단만 내린다면 내 아이를 최고의 대학 보내는데 가장 좋은 전체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시면 행복합니다. 부모만 열심히 하면요. 그래서 늘 얘기를 하지만요. 아무리 좋은 입시 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내 아이가 얼마나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 아이의 상태에 맞서 내 아이가 현재 어느 정도 못한다면 그 밑에 단계부터 빨리 끌어당겨 주는 데는 외부에서 학원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자기보다 그걸 해결하려면 내가 중3이라면 초등학교 반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하면 금방 회복이 되거든요. 엄청난 스피드가 난다는 건 지금 그 많은 분들이 멤버십에서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봤더니 힘들긴 하지만 엄청난 스피드로 이게 만회가 되더라. 그래서 부모님이 이 부분, 해결되지 않는 이 부분은 누구든지 해결 못 해주니까 부모님이 해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그 방법을 모르면 제가 멤버십에서 해주니까 차분히 이렇게 가면 된다. 근데 어떤 데 이렇게 댓글 보면은요, 이게 도대체 뭘 묻는 말인지 모르는, 물론 우리 멤버십에 있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안 하는데요. 구독도 안 누르고 그냥 뭐 질문들 막 하면서 도대체 초점이 뭔가 하는 걸 모를 정도로 이렇게 댓글을 적어 놓은 분들도 있어요. 이게요, 아이가 최종적으로 수능을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능 출제 그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범위에 가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모든 학생은, 아니,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누구든지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제대로 못 받아들여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수능 출제 범위를 제가 한 줄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거 평가원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요, 제가 말한 안에는 조건이 몇 개가 있었을 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은 누구든지 풀 수 있는 문제.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애들은 요즘 극히 드물어요. 바꿔서 말하면요, 어떤 수업을 선생님이 해줘도 자기 걸로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정도죠. 자, 고등학교 교과 과정 안에는 초, 중, 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하는 조건, 고등학교 교과 과정이라는 조건이 하나 있죠. 정상적으로 이수했다는 조건이 하나 있죠. 그러면 누구든지 풀 수 있는 문제로 낸다는 얘기예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해놓고 아이들에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어머니 물어볼 때는 그냥 막 물어보지 말고요. 적어놓고 글씨로요. 내가 한 말 중에서 조건이 몇 개가 있니?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대답 못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커리 주는 애들 집중력 테스트를 할 때요. 어느 정도 얘가 멘탈이 흐트러져 있나를 할 때요. 이제 교재를 갖다 놓고 10페이지. 자, 이걸 제가 오답이 나올까봐 미리 물어봐요. 자, 10페이지라는 이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에 아이가 제대로 풀 수 있게끔 설명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글씨를 쓸 때는 종이에다 글씨를 쓸 때는 맨 위 좌측부터 이렇게 써내려오면서 쭉 써내려가죠. 요거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자, 10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글자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엉뚱한 거 막 찾아요, 다. 자, 내가 말한 말 10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글자는 무엇일까요? 에는 조건이 몇 개가 있었을까요? 자, 10페이지란 조건이 있죠. 가장 먼저란 조건이 있죠. 쓰여진 글자라는 조건이 있죠. 요 세 가지. 그런데 이 글자의 개념도 애들이 몰라요. 글자라는 거는요, A, B, C, D, 1, 2, 3, 4, 기역, 니은, 디귿, 가야, 각야, 거겨 다 글자죠. 그죠? 그러면 가장 먼저 쓰여진 글자는 한 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막 문장을 막 읽습니다. 요즘. 그리고 찾지도 못해요. 다시 찾아봐 이러면은 이런 얘기 하는 애들 있어요. 가장 글을 쓸 때는 맨 위로서부터 써야 된다는 조건. 그것도 왼쪽부터 쓰여진다는 조건. 이게 있대요. 제가 물어본 말에는 이 얘기가 없어요. 설명할 때 나온 거죠. 지금 제가 막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엉뚱한 얘기 막 해댑니다, 애들이. 이거는요, 어떤 수업을 들어도 집중해서 못 듣는다는 거죠. 아주 행복한 공부를 한 거예요. 아주 편안한 자세로요. 몰라도 되고, 알아도 그만이고, 선생님이 설명하면 몰라도 돼. 나중에 학원 가면 아니까. 또 학원을 가면은, 그렇네. 나중에 문제 풀 때 또 가르쳐 주니까. 지금 이게 만연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간판에서 얘기했잖아요. 부모가 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입시 정보. 알기는 알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전혀 타겟에 두지 않고 그저 내 아이의 실력을 올려줄 유명한 선생님, 유명한 참고서, 누가 이 책 보고 서울대 갔대, 이런 거, 이 문제지 보고 이것만 보잖아요. 그거 산더미 같이 많습니다.
지금 거의 평준화돼가지고 어느 책을 봐도 똑같아요, 결과는요. 그런 거 없어요. 뭐, 딱 찍어서 이게 최고야,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건 있어요. 부모님들, 제 말씀요, 허투루 듣지 마시고요. 부모님이 나서세요. 지금 2학기 또 계획을 잘 잡으셔가지고 실천을 한다고 하시겠지만은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고요. 별반 다 달라질 게 없다. 선두그룹은 선두그룹 그대로 유지하고요. 중위그룹은 중위그룹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간혹 튀어 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아이를 롤모델로 삼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내 아이는 그렇게 특수한 아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일반적인 아이지만요. 부모님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원하는 대학은 다 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학년이 낮을수록 부모님이 한번 해보세요. 차분히 해보세요. 엄청난 스피드와 성취력으로. 근데 이 모든 깨진 집중력을요, 뭐 해병대 캠프 보내거나 뭐 이런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가서 고생하는 순간만큼은 조금 달라질지 모르지만 집에 오면 싹 달라져요. 원이 치유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공부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잡아주느냐? 여러 부모님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멤버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하라고 차분히 다 가르쳐 드리거든요. 진행하는 데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영상을 보고 헷갈려서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됐거든요. 부모님이 많은 돈 처발나가면서 아이 성적을 올리려고 고생하지 마시고요. 더 좋은 정보 얻으려고 잘 간 아이 부모 밑에 가서 이렇게 공손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내 아이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런 여건이 되신다면은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지금 멤버십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또 초등학교 천일문 이제 진행을 들어갈 겁니다. 차분차분 따라오면요. 그 6년이라는 세월, 긴 세월을 진짜 황금같이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저는 선행 권하지 않아요. 권하지 않습니다. 할 것도 많고요. 또 잘 다져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안 해도요. 가고 싶은 대학 다 갑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부모님이 어떤 입시 정보, 내 아이가 초등학생이고 미취학 학생이니까 롤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아이는 그런 데 보내고 싶은데 그런데 성공 사례를 자꾸 사례만 듣죠. 근데 현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 가장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규제를 하면은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갑니다. 가장 큰 적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행복한 공부방을 잘 피해서 가는 게 방법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건 부모님이 아이를 강제성을 띄어야 됩니다. 강제성을요.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같이 행복한다면요. 그 미래는 암울해질 겁니다. 부모가 행복해져야 될 게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줘서 행복한 건 유아기 시절이에요. 단 거 주면 좋아하잖아요. 부모가 어떤
딴 일을 하기, 직업 말고요. 부모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이라든가 이런 데로 밀어 넣는 부모들도 있어요. 동창회 모임, 뭐 개 모임 가서 신나게 잘 갔다 오려면 일단은 아이는 집에다가 가다 놓는 건 굉장히 안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 게임도 해. 폰, 탭, 컴퓨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폰하고 탭은 없어도 되지만 컴퓨터는 노트북보다 데스크탑 이게 규제하기가 좀 낫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떤 입시 정보를 이렇게 듣는 건 좋은데요. 내 아이한테 거기에 맞추지 말고요. 내가 직접 나서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래서 그 경험이 없으시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고요. 지금 멤버십 앞으로 진행이 되면요. 이제 서서히 중학과정을 집어넣을 겁니다. 서서히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학과정에 지금 1학년, 2학년 분들도 있는데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또 이렇게 길어졌네요. 자, 이제 여름도 가고요. 매미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온도는 높아도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왔네요. 자, 곧 추석이 오고요. 고3들은 또 수능도 봐야죠. 자, 모두 건강하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